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9월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의 스페인어 담당 교사가 나는 한국인을 싫어한다고 수업 중에 수차례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인사회와 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훈육해야 할 교사가 저지른 인종차별에 대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와 카운티 정부 모두 납득할 만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저녁 카운티의 프리홀더 미팅에 한인들이 대거 참석해 해당 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했고, 프리홀더 의장은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해큰색에 위치한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프리홀더 미팅. 카운티의회 역할을 하는 프리홀더 회의에 정치인과 단체장 등 한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버겐 아카데미 사태에 대해 카운티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언대에 선 크리스정 펠리세이지 팍 시의원은 이번 사태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확실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It just appeared to be a cover-up or band-aid resolution, and we just didn't feel that was satisfactory decision-making. And I'm asking the freeholder board to look into this further so that proper actions be taken. 박은림 뉴저지 한인 회장은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기 전까지 한인 사회는 이러한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 저항할 것이라며 평등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프리홀더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좀 이퀄리 에듀케이션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카운티에서도 힘을 실어주기를,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 해링턴 팍 시의원 준정, 권영진 뉴저지 한인상록회장, 장성관 시민참여센터 매니저 등이 발언에 나섰고, 글로리아 오 잉그로드 클립스 시의원, 박명근 전 잉그로드 클립스 시의원 등 30여 명의 한인들이 이날 유해를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트레이시 주루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의장은 한인 사회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는 항상 한인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re understood by all the parties. I agree. This is not done. This is not over, and this is something that will be resolved in an appropriate manner. So, 감사합니다 to all of you for coming here this evening,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going forward. 한인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은 지난 5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 장에게도 전달했으며 앞으로 직접 만나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LA, 시카고 등 미주 지역 주요 한인 회장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재외 동포센터 설립과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등 한인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매년 두세 차례 모임을 통해 긴밀한 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미주 지역 한인 회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뉴욕, LA, 시카고를 주축으로 미국 내 21개 지역 한인 단체와 위임 의사를 밝힌 8개의 단체가 모여 한인 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인 회장들은 재외 동포센터 설립과 선천적 복수국적 유예기간 연장, 입양아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차세대 육성과 인재 네트워크 구축,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투표 참여 촉구 등의 주요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은 한인사회 주요 현안들이 미국, 한국과 관계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 만큼 미국 내 30여 개 한인회가 힘을 합쳐야만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각 한인회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회장단들이 자기네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정치성이라든지 총연을 어게인스트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고 일을 하자는 순수한 차원에서 모였고 모임이 너무너무 생산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또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네. 앞으로 더 많은 지역 한인회들이 동참할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미주 현직 한인 회장들은 매년 두세 차례 회의를 가지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임은 내년 3월 애틀랜타로 예정되어 있으며 협의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평화통일뉴욕협의회는 통일부 이승신 박사를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 기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박사는 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어제 저녁 개최한 통일 정책 설명회.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이승신 박사를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 기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신 박사는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염원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설명회와 통일 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그런 관심과 또 필요성 이런 거를 좀 더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하지만 해외에 계신 통일교육위원들님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와서 여기 계신 분들과 좀 의견도 나누고. 설명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공존 원칙과 지속적인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들이 소개되고 설명회를 찾은 평통회원과 뉴욕 뉴저지 한국학교에서 활동 중인 교사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이날 행사를 주관한 통일교육위원 뉴욕협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통일을 위해서 교육의 힘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동포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이들 여성을 침묵을 깬 사람들로 명명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임이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침묵을 깬 사람들. 영화배우 애슐리 주드, 우버 엔지니어였던 수전 파울러,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이들은 모두 성폭력을 고발한 미투 캠페인 참여자들입니다. 타임의 에드워드 펠센털 편집장은 선정 배경에 대해 표지에 실린 그 여성들의 충격요법적 행동이 1960년대 이후 우리 문화의 가장 빠른 변화 중 하나를 촉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시태그 미투는 지금까지 최소 85개국에서 수백만 번이나 사용됐다며 공공연한 비밀을 밖으로 표현하고 속삭이는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동시키고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도록 독려한 이유로 침묵을 깬 사람들이 2017 올해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는 지난 10월 초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메가톤급 성추문이 터진 미국 연예계를 시작으로 정가, 언론계 등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2년 연속 올해의 인물로 꼽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2위를 차지했으며 최종 후보로는 북한의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주석, 제프 베저스 아마존 CEO 등이 올랐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회관에 비해 다소 협소한 공간이지만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더 나은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회관을 이전하고 입주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파인플라자 2층에서 열린 회관 입주식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그리고 100여 명의 상록회원들이 함께 상록회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입주한 상록회관의 총 면적은 4,000여 스퀘어피트로 전에 사용하던 회관에 비해서는 좁지만 더욱 쾌적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동포사회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권영진 뉴저지 상록회장은 앞으로 상록회의 문을 더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해 뉴저지 한인 동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욱더 베러 서비스를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과연 우리 동포들이 여기 와서 사시는 우리 시니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하면서 같이 호흡을 같이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한편 오늘 입주식에서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뱅크 오브 호프에서 지원받은 쌀 200포대를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 전달하는 사랑의 쌀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전달받은 쌀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조항 폐지가 포함됐으며 10년 동안 감세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2일 새벽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 결과 2017 세제 개편안이 찬성 51대 반대 49로 연방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전원이 반대했지만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 의원이 돌아섰고 단 한 명 밥 코코 상원 의원만 반대했습니다. 이번 감세안은 1차 세계대전 이후 8번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감세안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은 오늘부터 시작됐으며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이 도출되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일정을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면서 감세 규모가 향후 10년간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인세 감소로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중산층 이하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세로 발생하는 적자를 복지 삭감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자 1,2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제에는 더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니스케이니언 센터가 최근 분석 공개한 이민 개혁안에 의하면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 법안이 가져올 파장은 심각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법안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 초청 이민 제도를 폐지해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실제 제정될 경우 신규 이민자 규모는 오는 2029년까지 600만 명이 감소하고 2041년에는 1,2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는 2029년까지 4천억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됐고 2047년까지는 1조 3,900억 달러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메릿 베이스 법안이 다소 후퇴해 현행 직계가족 이민을 존속시키고 순위별 가족 초청 이민을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제한했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다 해도 2027년까지 신규 이민이 100만 명 축소되고 GDP 손실은 2047년까지 2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현행 취업 이민 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 직계가족 이민과 순위별 가족 초청을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제한했을 때는 2041년까지 이민비자 400만 개 축소, 2047년까지 GDP 손실 5,200억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이 이달 말 또 인상됩니다. 뉴저지주도 필 머피의 주지사 당선으로 큰 폭의 인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31일 최저임금이 종업원 11인 이상 업체의 경우 13달러로 오르고 내년 말에는 다시 15달러로 오릅니다. 10인 이하 업체의 경우는 올해 말 12달러, 내년 말 13.50달러, 2019년 말에는 15달러로 인상됩니다. 나소, 서퍽,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현재 10달러가 11달러로 오르고 2021년 말에는 15달러가 됩니다. 이 밖의 지역은 현재 9.70달러인 최저임금이 이달 말 10.40
12.40달러로 인상된 후 매년 70센트씩 올라 12.50달러가 된 2020년 후부터는 주정부가 추가 인상 스케줄을 정하게 됩니다. 뉴욕시 패스트푸드 업체 근로자는 현재 12달러에서 이달 말 13.50달러로 오른 후 내년 말 15달러로 인상됩니다. 다른 업종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현행 8.44달러입니다. 하지만 8.60달러로 불과 16센트 인상됩니다. 하지만 필 머피 주지사 당선자는 현재 최저임금으로 뉴저지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며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주 상하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큰 폭의 인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 택배업체들의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배송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3, 4일 걸리던 한국 배송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시는 분들은 최소한 15일까지는 배송 주문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